책에서 제가 쓴 파트를 안 읽었다라는. 읽었어요. 읽었는데 가장 힘든 순간은 물 먹을 때? 물 먹어서 국장한테 깨졌을 때? 표지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책으로 나온 걸 보고 저도 되게 놀랐고 반가웠는데 나오고 어떻게 제목도 이렇게 야스럽게 차돌박이처럼 단단해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문화부 대중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8년 동안 문화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화부를 거쳐왔어요. 그런 부원들 중에서도 정말 정의 요원들이 책을 썼습니다. 가장 사적인 마음의 탐색. 왜 사적이냐고요?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인데 이 중에서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저희 문화부원들이 그 마음을 속속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우울, 집착, 분노, 컴플렉스, 행복, 사랑, 번아웃, 그리고 마지막 나르시시즘까지 이렇게 한국인의 마음 8가지 주제를 놓고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의 저자들을 한 명씩 만나볼 텐데 그 첫 번째 주자는 나윤석입니다. 나윤석 기자를 만날 때는 곳곳에서 풍기는 특유의 그 촌철살인의 멘트를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개그와 연기 욕심이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일단 나윤석 기자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기 나윤석 기자 앉아 있는데요. 좋은 책인데. 지금 열심히 책을 듣고 있습니다. 나윤석 기자, 책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바쁘신가요?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으면은 부탁이 있는데 무슨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네네. 박찬욱 감독의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그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 좀 부탁 좀 할게요. 갑자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송설혜 씨 잘 들으세요. 이번 알리바이는 차돌박이처럼 단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연기는 됐고 네. 자기소개나 좀 해주세요. 저는 북리뷰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제 소개보다 우리 박동민 선배랑 몇 달 전부터 유튜브 하고 있는데 제목이 월간 북리뷰라고, 그것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에서 우울과 집착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잖아요. 이 우울과 집착은 어떤 마음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연기로 보여드릴게요. 또 연기? 우울. 철양 아닌가요? 철양? 네? 집착. 그건 해야 되는데. 발광 아닌가요? 발광? 우울을 취재하면서는 정재승 교수 만나셨죠? 네네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본인도 날마다 우울하다고. 저는 원래 이제 그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되게 우울이라는 감정을 좀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본인도 날마다 우울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위안도 됐고 관점도 바뀌었어요. 감기 걸린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우울이라는 감정도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가라앉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수 있고, 그런 감정이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집착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울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집착은 뭘 하려는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니까. 하지연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 부모들의 집착,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자식은 49%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51%를 생각해라. 그래서 삶의 대주주가 본인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동미 선배 하셔야 되나요? 우리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제 발랄한 동미 선배님 나와주세요. 오케이. 네? 나 뭐 왜요? 바쁜데?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어차피 늦게 할 거잖아, 마감. 네, 저는 문화부에서 마감을 제일 늦게 하는 지각을 맡고 있는 박동미 기자입니다. 그것보다 동미 씨는요, 편집국에서 웃음소리가 제일이란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 겁나 큰 걸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웃음소리가 좀 크죠? 제가 어떻게 라고 웃으면 다른 부서 기자들이 이렇게 놀라곤 합니다. 박동민 기자 오늘 저 15년 차 기자인데 좀 고쳐볼 생각은 없으신지? 네, 없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저의 사소한 기쁨이어서요. 그리고 부장도 책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사적인 마음의 탐색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쓰셨죠. 거기서 정유정 소설가가 나에게서 거리를 둬야 타인을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썼지만 정작 실천은 어렵나 봅니다. 네, 저
과학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정유정 소설가의 권유대로.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책으로 읽으면 감정적으로 복잡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 나에게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정유정 소설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김건종 정신과 전문의 만났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김건종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선배가 그 책에서 제가 쓴 파트를 안 읽었다라는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영상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행복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에서 빠져나온다. 행복의 추구야말로 불행의 한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김건종 선생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마이크 든 김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사실 있는데 마감 오늘은 정시한다고 좀 부장께 전달을 좀 해주시면. 아, 그런 귀한 이야기를. 네, 오늘은 진짜죠? 마감을 안 늦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 부장.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요? 동미가 오늘 드디어 마감을 드디어? 늦지 않게 늦지 기사를 않게? 마감하겠다고 합니다. 설마? 일단 약속이잖아요, 이 마감이라는 게. 후배 기자들이 늦으면 화나진 않으세요? 화는 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면 내 몸이 네. 축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젠가요? 힘든 순간이요? 네. 물 먹을 때? 그리고 또 물 먹어서 국장한테 깨졌을 때? 정말 좀 불끈불끈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부장은 저희 후배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번 책에서 사랑편을 취재를 하고 글을 그렇죠. 써주셨는데요. 이 사랑편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거였나요? 자기 방어 기제를 살펴라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자기 방어 기제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심리적인 반응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저의 방어 기제에 대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만약에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구나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때로는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 자기 방어 기제를 잘 알아야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부장께서 이번 글을 쓰시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이번에 윤홍균 정신의학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고 있다면 최대한으로 사랑해라. 짧은 인생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 김인구 부장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책 소개하시는 자리신가 보네요. 맞습니다. 제가 하펠트의 열정과 번아웃에 대해서 썼던 김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기왕이면 제 자리 쪽으로 한번 가시죠. 이쪽으로. 자주 보는데요. 자,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문화부였고 여기가 이제 체육부인데요. 여기가 제 자리고요.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체육 면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모든 저자들이 자기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 유럽 축구의 손흥민이라든가 또는 뭐 PJ 골프의 김지영이라든가 이성재, 그 LPGA의 고진영 뭐 이런 선수들 세계 팀이죠. 팔로우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문화부 했던 게 좀 가물가물할 정도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문화인에서 어느덧 체육인이 다 되셨다는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 가장 사적인 마음의 탄생 벌써 잊은 건 아니시죠? 그야 당연하죠. 여기저기 책도 지금 있고요. 표지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책으로 나온 걸 보고 저도 되게 놀랍고 반가웠는데 잊을 수가 없죠. 문화부에서 했던 일이고 하니까. 하펠트를 만나 들으셨던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펠트는 원래 이제 원더걸스 원조 아이돌 그룹이죠. 거기에 예은이라고 하는 친구의 싱글로 독립하면서 낸 그 예명인데요. 본인이 여러 가지 열정과 뒤에 오는 번아웃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장면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열정과 번아웃이 뭔지 한번 고민해봤고 공감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렇다면 번아웃을 경험하고 또 이 번아웃을 극복한 이 하펠트의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살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 말의 의미는 그거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극복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한번 자기 생활에 충실해봐라. 그러면 번아웃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좌절감들을 조금은 더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본인 얘기는 안 해주셨지 않나요?
아직 안 가고 계셨네요. 저는 일단 이 분노와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글을 썼는데,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였어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분노를 사회를 향한, 타인을 향한 폭력적 행위로 많이 발산을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을 알고 보면 다 찌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약자를 상대로만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다음 이제 홍석천 씨를 만나서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화를 할 때 저한테 그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컴플렉스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진짜 뜨끔한 거예요. 이쯤에서 홍석천 씨 이 책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작년 이맘때 한국인의 마음으로 인터뷰 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가장 사적인 마음의 탐색. 아우, 어떻게 제목도 이렇게 야스럽게 이 제목 보고 야스럽다고 하신 분 당신이 처음입니다. 내 개인의 마음을 탐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나 본인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인데,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건강을 갖고 있으면 정말 전부를 갖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건강이 없으면 내가 뭘 갖고 있든 얼마나 성공을 했든 내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지. 젊고 건강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인생을 좌절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 책 가지고선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책보다 네. 사과 한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사과 한 박스에 책을 가득 담아서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빨리 끊어. 이 저자들의 얘기를 통틀어 봤을 때 이 책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전 이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책 사서 보면 된다. 지금까지 안진용이었습니다.